자, 오늘은 오행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행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 화, 토, 금수는 다 아시죠? 글자는. 나무, 목, 불화 이런 거 다 아시니까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걸 다 외우려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일단 이건 이해를 하시죠. 자, 오행은 뭐냐? 만물을 이루는 5가지 기운과 흐름, 5가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오행은 목은 나무다, 불은 화다. 이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준 겁니다. 보면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생장, 소멸하는 거 5단계로 나누어 상징적인 부호를 붙임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운동을 동시에 나타난 것. 자, 이 문장이 오행을 가장 잘 표현한 겁니다.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생장, 소멸. 그러니까 그 사람도 태어나서 그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죽을 때까지 그걸 5단계로 나누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이 5개로 나누든지 우리가 모내기 같은 것도 그렇죠. 모여서 심고 그 다음에 좀 여름이 확 막 번지잖아요. 번지고 늦가을 되면은 이제 목이 나오잖아요. 목이 나와서 이거 입고 수확해서 거두릴 때까지 그 5단계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생장에서 소멸하는까지를 5단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목화 토금수라는 상징적인 부호로 붙인 거예요. 아, 그건 목이다, 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봄은 목이다. 이런 개념은 봄이 하는 자체가 목과 나무와 같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기운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운동, 하늘과 땅 사이에 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동시에 나타나는 것. 이게 오행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오자는 5오자인데 이 오가 보면 위에와 밑에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 가운데가, 그러니까 천지와 여기 이것이 천지고 이것은 뭔군이 음양이 서로 교차한다. 그래서 교차할 오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오라는 숫자가 상당히 명리나 주역 이쪽에서 많이 쓰는 소연수, 대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역에서 보면 산통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씩 뽑아내는 거. 그게 대가지수가 50개입니다, 그게. 50개 중에 하나를 빼내고 49개를 흔들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연수라고 그래요, 50이라는 게. 여기서 명리에서는 그러니까 뭐를 소연수라고 해서 아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교체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래 행자는 보니까 이쪽 것은 자출거릴 척, 이쪽은 자축거릴 촉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끼우뚱 하면서 아주 천천히 걷는 모양. 근데 이런 것은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생장 소멸하는 것을 5단계로 나눠서 상징적인 부호를 붙임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운동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면 오행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오행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자고요. 자, 다음 볼까요? 이것을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겁니다, 이게. 자, 천간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초록색은 전부 다 목이에요, 항상. 붉은색은 화고, 노란색은 토고, 흰색은 금이고, 검정색은 수고. 여러분들 만세력 어플 다 까시잖아요. 그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쥐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 목,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입니다. 근데 천간은 양, 그렇죠?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고,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고,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고. 아, 제가 지금 하는 거 들었죠? 목이라고 얘기를 않고 간목 그러잖아요. 갑을 얘기를 할 때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을이고. 이게 나중에 가갖고 목화토금수 이거 할 때 위에 하나만 있더라도 아, 목은 간목이다. 여기 경이 있으면 아, 그건 경금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아직은 좀 서툰데요. 그래갖고 이 2개는 목이고, 이 2개는 화고, 이 2개는 토입니다.
이 두 개는 금이고. 그래서 항상 목, 화, 토, 금, 수.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아니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지금은 이 토, 늦여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금으로 갔네 지금.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이란 게 저기 우리가 그 당유자 그 6월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있는 그 계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금으로 왔네요. 예, 지금 현재는 금의 계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를 볼까요? 지지는, 여기 보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윌 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게 딱딱 끊어서 읽으라고. 그렇게 외우는 것이 가장 좋고 나중에 방학 공부할 때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저기 인이 입춘이 있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입춘. 그래갖고 모든 명리는 입춘하는 날이 그 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부터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근데 자월부터 시작은 맞습니다. 그 관계 없는데 그때는 해자축부터 하죠. 해자축, 인묘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급적이면 인묘진부터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토는 여기는 인묘는 나무고 지는 토고, 사오는 화고, 미는 토고, 신유는 금이고, 술은 토고, 해자는 수고, 축은 토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진술, 축, 미 이렇게 요약했죠. 진술, 축, 미.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충을 때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진, 미, 술, 축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진으로고 수로고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충을 합니다 서로. 그리고 미하고 축도 충을 하고 그래서 외울 때 아예 그냥 진술충미, 진술충미 이렇게 외우시는 게. 그리고 여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 중간에서 중계 전환을 하는 중계 전환을 하는데 계절 사이를 간절기입니다. 이때는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간절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간절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간절기를 꼭 이 토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토가 없으면은 봄에서 여름, 특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는 큰 변화가 옵니다. 여기에서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간목도 양이고 음목은 을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나눴을 때. 근데 전체로 봤을 때 간목, 을목, 병화, 정화는 무토까지 여기까지 양입니다. 이쪽은 양. 여기서부터는 또 음이고 전체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쪼개다 보면은 음양이 나눠지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양이고 여기는 음입니다. 만약 이 토가 없다면은 양에서 팍 음으로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토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도 역시 마찬가지. 봄에서 여름을 팍 넘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간절기인 이 토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사막 공부하실 때 보면 이제 이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다 하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다 하시고 이것은 갑은 양목이다. 을은 음목이다. 병은 양화다. 정은 음화다. 무는 양토다. 기는 음토다. 경은 양금이다. 신은 음금이고 임은 양수고 개는 양음이다. 음이다. 음수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양은 가장 강한 병화가 가장 강하고 가장 약한 것은 가장 강한 음은 개수입니다. 그 나중에 또 배우실 거고요. 위에 천간은 저렇게 하나씩 엇갈리면서 플러스가 있는 아래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아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목이죠. 양음입니다. 그렇죠? 얘 빼고 얘도 화도 이렇게 사화, 오화 그렇잖아요. 여기도 양음입니다. 그렇죠? 이쪽에도 신금도 신금 양이고 유금은 음입니다. 금이. 그러니까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해수는 양이고 자수는 음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오화와 사화가 바뀌고 자수와 해수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 다시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무조건 처음에 있는 것은 양이다. 나중 것은 음이다.
그리고 토는 따로다. 진술은 양이고 충민은 음이다. 이렇게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이 앞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어제 만들려고 넣은 겁니다, 이게. 이거 책이 없어요, 저게. 예. 사진 찍으시면 찍어 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목은 파란색, 그리고 방향으로는 동쪽. 그러니까 일단은 목화 토금수만 먼저 외웁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일단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게 이걸 외우는 겁니다,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 그 뒤가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아까 좀 알기 좋게 다시 만들어서 그러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똑같잖아요. 천간이. 지덕시 마찬가지고. 요것도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최자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자,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그거나. 그림을 좀 다시 색다르게 그렸을 뿐이지 오행은 목, 화, 금, 수죠. 토는 따로 빼놨습니다. 이 중간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목은 그냥 갑목, 을목, 화는 병화, 정화, 금은 경금, 신금, 수는 임수, 개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지는 인묘진, 화는 사오미.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분명히 진도 토고, 미도 토고, 술도 토고, 축도 토입니다. 근데 계절로는 이 토가 봄입니다. 봄. 인묘진 합쳐갖고 자체가 봄이기 때문에 이 토는 봄에 속한 토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방압이라고 그러는데 자, 사오미 이 미자도 여름입니다. 여름. 제가 전에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1년 12달 중에 가장 더운 달이 무슨 달? 지금 4, 5, 미를 우리는 여름이라고 그럽니다. 이때가. 근데 이 4가 음력으로 4월입니다. 이때가. 이때는 음력으로 5월이고 이건 음력으로 6월입니다. 양력으로 바꾸면은 이때는 5월이고 6월이고 7월달이에요. 근데 실제 화는 4와 5화인데 이 미토가 가장 덥습니다. 1년 중에. 이때가 뭐가 있는군요? 우리가 소서 대서가 이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삼복이 다 이때 들어있습니다. 가장 더울 때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자, 축이 겨울입니다. 근데 이때가 11월, 12월, 1월 그렇습니다. 양력으로. 그러면 양력 이럴 때가 가장 춥잖아요. 이때가 절기상으로 뭐가 있는 군이 소한 대안이 이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인, 사, 신, 해 나중에 따로따로 공부를 할 텐데 이때는 봄이 시작하는 날 입춘 여가 있습니다. 여기 입하가 여가 있고 여기는 입추가 있고 여기 입동이 있습니다. 글자는 그 달에. 그래서 봄이 봄이 가장 왕성할 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간절기 이렇게 해서 봄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4월 달은 여름을 시작하고 여름이 가장 왕성하고 또 간절기에 미가 있어갖고 가을로 넘어가고 여기도 입추가 여가 들었습니다. 신월에. 그리고 가장 가을다운 가을은 6월입니다. 그 다음에 순월은 겨울을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역시 겨울도 마찬가지고 해월은 겨울이 시작하는 달이고 그러니까 양력으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양력으로 입춘이 보통 2월 4일, 5일 이쯤 있습니다. 해마다 보통 2월 4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 9월, 10, 11, 12, 1월달.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력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음력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 음력으로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게 사자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때가 음력은 4월입니다. 그냥 진짜 4월. 이때는 음력은 5월이고. 그러니까
4월, 이렇게 잘 몰라도 기준을 쭉 봤을 때, 야, 여기는 4월이면 4월이다.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몇 번을 강조해서 그러지만 외워두십시오. 진짜 외워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큰 것은 마치고요. 이제 하나씩. 도대체 목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아까 저기에서 처음에 오약을 말씀드릴 때 5단계로 나눠서 생장과 소멸 5단계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타낸 거. 근데 이 목은 봄이고, 그 다음에 나무고, 악이고, 뭐 그러는데 이걸 전체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봄이라는 것을 갖다, 이 목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이해를. 자, 봄 되면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누구나 다 저기 뭐란가 하려고 그러고 생기를 발랄하고 뭐 긍정적이고, 나무는 생명이 봄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때가 아기가 막 태어나가지고 막 이제 기어다니고 8살 먹었을 때까지, 이때 애들 봐봐요. 얼마나 순수한가. 이러한 기운을 우리는 목이라고 하자라는 그 기운을 준 겁니다. 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전체를,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봅시다. 생명시작, 천진함, 순수성. 뭐, 악이나 봄 얘기 이러는 것 같죠? 추진력, 봄이니까. 근데 막, 저희가 새싹이 딱 올라올 때 분출. 나무는 수직운동, 생기발랄, 긍정적.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 와닿는 게 있잖아요. 이런 자체를 우리는 목이라고 그러자. 오행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고 그 생기 바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딱선 없는 행동도 하더라. 그리고 얘네들 크기에는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직 오행 중에 유일한 생명체다. 화는 불이고, 그 다음에 수는 물이고, 금은 쇠고, 토는 흙이잖아요. 나무만, 그러니까 물상이라는 그 관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아주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또 유일한 생명체고 봄이니까 무슨 일을 시작을 잘합니다. 나무가 물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좀 이따 상생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이 목 속에는 오행이 다 들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 스프링은 영어로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용수처럼 튀는 같은 그런 기상. 그리고 어질고 착하다. 어질고 착하잖아요. 애기랑. 그리고 착하다면 눈물이 많고. 이 얘기는 뭐군요. 자기 사주, 저희 만세를 입력하셨죠. 그거 보시면은 일간이 이 목이든지. 그러니까 일간 아시죠? 연, 월, 일, 시 중에, 천간 중에 이쪽에 3번째 거.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항상 이쪽부터 연, 월, 일, 시 이렇게 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3번째 거. 그 일간이거든요. 그럼 일간이 난 도대체 뭐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은 이런 성향이 자기가 좀 많이 맞습니다. 일간이 자기가 많이 맞고, 그 다음에 가서 2번째가 월지가 뭐냐. 그것도 자기하고도 많이 맞습니다. 월지가 오행 중에 뭐냐. 그것이 많이 따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정말 나는 뭔데? 저 같은 경우는 기토거든요. 이제 나중에 기토도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간을 보니까 간목이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가서 학교 다닐 때 반장이라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보면.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보면은. 긍정적이고 막. 예.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봉숭아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누구? 그럼 막 손 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성격.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우리는 목이라고 그러자. 예.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쉽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의견을 잘 안 들어. 독불장군제 내가 고집 좀 세. 내가 해야 돼 가서 그걸. 예.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과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이라는 그 기운은
애를 처음, 저도 그랬는데,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막, 가서 보고, 이름 짓고 싶고, 막, 얘는 어떻게 앞으로 키울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계획도 잘 세우고, 애들 잘 가르치고, 그런 걸 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건데, 자. 이제 목을 했어요. 잡아요. 여기 이어서 목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한자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거기 있으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동쪽에 위치하여 따뜻한 자연에 기했고 봄에 해당하므로 만물을 육성하는 계절이다. 참 막 그런 생기 발랄하고 막 솟구치고 막 그런 봄에 그 아지랑이 피는 그런 형상. 그러니까 이 왕상이라는 말은 뭐군요? 적당히 있는 거, 아주 잘 발달된 거. 자, 적당이라는 것은 오행이 하나나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뿌리도 잘 내리고 주위에서 그 도움을 많이 받을 때는 우리는 그걸 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왕상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왕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목이 있는데 목이 한 개나 두 개 있으면서 사주에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을 하고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럴 때는 우리는 왕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많지 않고 강하지 않고 너무나 여기 보면은 지금 태고하지 않고 태고는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태고는 여기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지나치게 많고 불급은 지나치도록 없는 거.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나 없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태고는 지나치게 과학 넘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보면은 여기는 그 미칠 급이니까 미치지 못하는 거고. 그런데 왕상은 적당한 선에서 잘 발달된 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목이 간목, 을목, 임목, 묘목이 사주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도덕적이고 온우독실하고 권선지심이고 미소가 많다. 그래서 온우독실에다 써놨는데 성격이 온화하고 착실한 거. 인품이 따뜻하고 성실함 넘침. 예. 그러니까 적당히만 잘 발달돼 있으면은 성인 문제인 거야, 이제. 그리고 왜 그러고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의 지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잘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참 잘한다. 사람 관계를 그리고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도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태과 너무나 많어.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기운이 많다 보니까 막 솟구치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아, 그럼 태과는 뭘 또 태과라고 그러냐? 어느 정도 있어야 많다고 그러냐? 태과는 올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 올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과 월지. 연, 월할 때 밑에. 연, 월, 간 밑에. 거기를 포함해서 3개 이상과 그 다음에 월지를 뺀 상태에서 4개 이상인 거. 월지를 뺀 상태에서 4개 이상인 걸 우리는 태과라고 합니다. 그걸. 그러면 너무나 많다. 그 예민하고 평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질투심과 좌절 그래요. 욕설 폭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 다음에 불급은 없는 거. 그러니까 아예 없든지 사주에 아예 없든지 이렇게 하나 정도 있는데 얘가 충이나 극을 맞아가지고 잘 구실을 못하든지 이건 우리 불급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불급할 때 그럴 때는 사람이 나약해 힘이 없어. 그걸 보면 막 왕성한 힘이고 솟구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야. 그럼 나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의지도 약해. 근데 뭐 해야 부정적인 거예요. 아까는 긍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목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겁이 많대요. 또 이게 없다 보면은. 그러니까 목이 또 잘 발달된 사람들은 직업 같은 경우를 이렇게 교육, 최신 근데 그 다음에 남아와 관계된 거 이런 것을 하면은 특히 여기서 가장 딴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목과 목이 발달한 사람들의 가장 잘 맞는 게 뭐냐? 3개 말하면 돼요. 교육하고 그러니까 나무와 관계된 거. 그 다음에 기회. 이것은 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소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나 주위 사주를 봤을 때 목이 잘 빨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교사나 이런 거 시키면 잘할 것 같죠? 예. 그 정도
태과나 불급의 상태가 아닌.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잘 갖추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주에 좀 하시다 보면은 이 글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인지 나를 갖다가 해를 끼치는 글자인지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도움을 주면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나 두 개 있으면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이 네. 아까 일간이나 월지에 네. 목이 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도고 전체를 봤을 때 목이 좀 많을 경우, 목이 지배하고 있을 그런 경우. 그래서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오행이 한쪽 편중돼 있어요. 오행이 골고루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오행이 골고루 잘 돼 있으면 많이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자, 다음은 병화, 화, 불입니다, 불. 근데, 우리가 불을 갖다가, 화를 갖다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본문을 이해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일단 여름 되면 확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나무도 여름 되면 막, 흠새 풀었다가 파랗게 들었다 나중에는 사람도 못 들어가면 확 번지잖아요. 그렇고 저희가 불이 나면은 산불 났을 때 봐요. 막 사람이 불이 널어다니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막 확장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확산. 그리고 사랑을 받던 청년 때예요. 이때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뭔가를 새로운 거 시작하고 막 할 때잖아요. 그런 때, 그러니까 그런 시기,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은 이 병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화를 이해할 수 있다. 병화, 정화, 사화, 오화를 갖다가 화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봅시다. 화는 그대로 불이죠. 여름이고, 청년이고, 염상이라고 그래갖고 불꽃이라는데, 그렇고. 이건 물상으로 꽃이라면 꽃. 그 다음에 공기. 공기 이건 왜 그러는군요. 태양이 빛을 계속 내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양한테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줄을 모른다. 그래서 공기나 비슷한 그런 것이 있다. 예. 근데 화일주는 좀 화려해요. 이 사람들이 또 약간 가오도 있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멋지고 그래요, 보면은. 예.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르다. 인의예지시니까 또 다시 이건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이니까 막 퍼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막 폭발, 욱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자기 사주에 아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산, 발화, 공허. 이건 뭔 얘기인군요. 분산은 확 번지고 발화는 불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공허는 우리가 불을 필 때 제가 책을 이만큼 놓고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가에만 타. 가운데는 안 타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저어줘야만 가운데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이렇게 타지 가운데는 비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속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화가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속빈 강제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허세가 많은 사람들, 막 확산만 시키지 실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좀 공허한 그런 면도 있더라. 즉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불이니까 충동적이고 또 매세 분명합니다. 태양 이런 거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과감하고 긍정적이고 정열적이고. 근데 이 단어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창조적만 좀 빼놓는다면은 창조적은 뭐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때는 화에 대한 기호는 이런 거더라. 어렴풋이 추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얘는 해고 얘는 달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게 밝고 뜨겁고 민첩하고 또 일을 잘 벌인다. 그러니까 사주 중에 목과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일을 참 잘 벌인다고 그랬잖아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벌려놓고. 근데 반대로 금과 수가 발달한 사람들은 일을 못해. 근데 일을 시작하면 수습은 잘하는데. 그 다음에 또
오지랖이 넓어요. 특히 병화 있는 사람들. 해가 여기저기 다 공짜로 다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여기 가서 간섭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지랖이 없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불은 또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 오형 중에 실체가 없는 게 딱 하나의 불이에요. 불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불 형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물은 담아놓으면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둥근 데도 담아놓으면 둥근 형태가 있는 거고, 저수에 담으면 저수에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은 어떤 불이든 형태가 없어, 이것은. 예. 그리고 이것은 걔는 아까 했지만 위화 내빈 겉으로는 화려한데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 아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공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하극상 기운이 있다. 웬만하면은 자기가 하고 뒤집어버리고 막 그런.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사교술도 있고 활력도 있고 또 남의 일에 참견도 많이 해요. 오지랖 넓은 것도 똑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미래 설계보다 현재를 중요시하고 짧고 화끈하고 옷을 저지르고 본다. 이런 게 화에 대한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는 이제 아까 남쪽이라고 했어요. 남쪽. 그러니까 사오미, 병정화 사오미는 남쪽이다. 뜨겁고 염일한 기운이고 여름에 해당하고 만물을 변화하게 하는 계절이다. 이것이 적당히 잘 발달된다면 왕상하면은 겸손하고 순박하고 약간 조급성도 있지만 솔직하고 말을 잘하고 직검정이 뛰어나다. 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너무나 많을 때 격발이에요. 격발. 막 자기 성기를 못 이겨갖고 주체 못 오는 사람들. 말이 빠르고 정사고 불안. 우리 ADHD 그러잖아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게 조울증입니다. 근데 조울증은 조증과 울증을 합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조울증은 정신이 상쾌하고 다 오면서 상쾌해. 정신이 막다른 얘기인데 너무나 맑은 거예요. 그리고 흥분된 상태와 우울하고 억제된 상태. 그러니까 정신이 아주 맑으면서 흥분된 상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대요. 그걸 우리가 조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뒤끝은 울증이라고. 그래서 합쳐서 조울증,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래, 억제된 상태와 그대로 나타나거나 둘 가운데 한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병. 조현병 아시죠? 조현병과 2대 정신병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그 길을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상각. 근데 이런 사람은 또 칭찬에 약하대요. 주위에 불만한 사람 있으면 칭찬해주면 말을 잘 듣는데. 그 다음에 없는 경우, 불급. 성질이 발음. 이것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발음이라는 것은 성질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질투심도 있고, 교사가 어투고, 음험스럽다. 허언을 잘하고, 예의가 없다. 아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또, 불이니까, 불과 관계된 직업. 이런 쪽을 가지면은 좋다.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관계된 것이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AI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 그다음 토. 하여튼 토가 가장 요물이에요. 사주명리자 공부하시다 보면은. 토는 천간에는 무토와 규토가 있고, 지지에는 진술, 충묘가 있습니다. 여기는 봄,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여기는 한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절기, 중계전환을 하는 그런 토가 있는데, 토는 그냥 땅이에요, 땅. 그리고 계절로는 장하, 딱 지금 이제 좀 지났네. 예. 그리고 저기로는 인쇄로 봤을 때는 이제 작년쯤 되는 거고, 가색은 뭔군이 이거 가색 그러는데, 이것은 집안에 최전박 같은 거, 그런 정도 조그만 잘 가꾸는 박 같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색깔은 황색이고 중계전은 황색이고. 예. 근데 저기 엊그저께 수업하는데 보니까 타로 하신다는 분이 자기 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매기하고 이런 것을. 통합 생산적이고 중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그날 화살 얘기했잖아요. 화살 팍 쏘면 쭉 올라갔다가 잠깐 옆으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게 양이 쭉 올라가다가 정점에 가면은 잠깐 주춤하는 상태. 이 상태 우리 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을 가운데에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잘 중계를 잘하는 거예요. 이쪽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가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같은 거 잘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많이 권유도 하고. 그러니까 중심이 강하고 충실하고 매사 사고 숙고하고, 여기는 영족성, 고정성, 부중성은 땅에 대한 특성입니다. 이것은 땅은 항상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이지 않죠. 영수성이 있고 고정성이 있고 부정성 늘지가 않잖아요. 예. 땅에 대한 특성을 그대로 토는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보수성이 있고 안온적이고, 그러니까 고집이 강하고, 내성적이고 좀 뭉큼하대요. 삶의 근원이고, 땅은 삶의 근원이고, 이중적 성격이고, 포커페이스라는 말 아세요? 포커페이스? 예, 이 포커페이스가 얼굴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포커하면서 얼굴에 그대로 할 수 있는 그게 포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다. 음에서 양으로 넘겨주고 양에서 음으로 하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고개 들고 양 니네 잘해, 이쪽은 니네 잘해, 그런 하려다 보니까,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가 네. 지나치게 많으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나요? 사기꾼. 근데 지나치게 많으면 뒤에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뭐 거짓말 좀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나치게 봅시다. 좀 이따가. 네. 사형의 기운이 다 섞여 있다. 토에는 아까 저희가 여기는 봄, 가을, 여기는 겨울, 여기 여름, 이게 4개 사형의 기운이 다 섞여 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얘는 신자, 여기는 뭐예요? 임묘진, 봄이잖아요. 봄. 얘는 신유술, 가을. 여기는 해자축, 겨울. 여기는 사오미, 여름. 이 4계절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 움직이면 더디지만 생동감 없고 협상력이 뛰어나다. 예. 그래갖고 공청의 일치를 잘하고, 아까 목화, 금수에서 중간 조정 역할을 한다. 그게 토다. 예.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개 역할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중앙인 한가운데 위치하여 사계 응함으로 만물을 생출하게 한다. 그러니까 또 적당히 잘 발달되는 사람들은 상경하에 투철. 그러니까 윗 사람들은 공경하고 아랫 사람들은 사랑하고, 상경하에 옛날에 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책임감도 있고 도량이도 없고 뭐 직글력도 있고 또 무군장도 옛날 얘기도 잘한답니다. 예, 이런 분들이. 근데 아까 이제 나오네요. 퇴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많다 보니까 공부를 싫어하는데요. 학문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우둔하고, 지체하고, 평굴하고, 참 치우치고, 의리가 없고, 순간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사기를 뛸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겠죠. 이 문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너무나 없으면은 매사 불평불만이고, 그러니까 막 도끼를 품고, 천박하고, 망동, 행동 자체가 망령스럽고, 인색하고, 신용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오행이 적당히 잘 쓰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토기 때문에 농수산 쪽에, 토목 쪽이나 그런 쪽에 곡물, 소개업, 부동산 같은 게 아주 잘 만든다는 얘기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종교.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부동산, 음식, 뭐. 진술충분 중에 가장 극악한 것은 미토다. 그러니까 가장 왕한 것은 여름에 있는 토, 4, 5음에 붙어있는 토가 가장 왕하다. 자, 금이 또 재밌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쇠금 그러잖아요. 경금, 신금, 유금 그러는데, 가을에요, 이제 가을. 그러니까 가을 그러면 언제부터 가을일까, 우리가? 입추?
입추? 그때인가? 아니, 가을 시작할 때는 어디를 보는군요. 처서부터 급작스럽게 저희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처서가 딱 지나면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뭔 일을 시작하는군이 이별을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낙엽을 떨어뜨려야 되고 과일을 익혀서 과일도 떨어뜨려야 하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래갖고 그때 갖다 우리는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예.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처형시킬 때 꼭 가을에 했대요. 그때까지 놔뒀다가 숙살지기 이때가 하면은. 그리고 전쟁을 꼭 가을에 시작하고. 왜? 그때까지는 농사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을이 무서운 계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노년이라고 그러고 종역은 혁명을 일으킨다고 할 때 뭐 그런 정도의 기운이 있는 거고. 수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저희가 과일을 갖다가 익게끔 하고. 그다음에 금은 통제하고 조직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결백하고 권력지향적이고 명예에 집착하고 강하다. 고독스럽다. 냉랭하다. 까칠하고 따지기 좋아한다. 이 말 자체 들어봐요. 이런 사람들이 금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면 군대나 뭐 군 검경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 막 예. 등치도 좀 있고 확 막 진짜 막 남자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좀 세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금이 많아요. 보면 대부분이. 그리고 금은 이제 그런 반면에 금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대요. 금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야 우리 그 다음 달부터 15일 날 우리 어디서 만나자. 술을 먹어 이제. 근데 딱 가서 보면 그때 나오는 사람은 금만 나와 있대요. 다른 사람 다 안 나오고. 그만큼 잘 지킨대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글자는 돌판에다 옛날에 새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저는 식계인가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돌판에 새겨갖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호불호가 명확하다. 이 말은 좋고 안 좋은 것이 정확하다. 그냥 너와 나 좋고 나쁜 것이 확연히. 그러니까 너는 내 친구고 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칭찬해 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아까 이제 가을에는 수축하고 열매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장해야 되고. 그냥 나무로 봐서는 열매를 떨어뜨리는 게 아픈 거잖아요. 낙에 떨어뜨리는 거고 그것도. 본격적으로 이제 금부터 아까 이렇게 목화에서 쭉 올라가고 토로 갔다가 다시 금을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시기 이때 금이잖아요. 음운동 시작으로 만물이 차가워지며 단단해지고 매서워진다. 단단해져야 다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자, 금이 적당히 발달한 사람은 개혁적이고 자신감 있고 거만하고 좀 다툼도 있대요. 착취심, 너무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것도 좀 있고 재물을 좀 가비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너무나 많으면은 무계획적이고 자기 본이고 이 불인 불의. 그러니까 어질지도 못하고 의리도 없고 식탐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다. 저도 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막 외모도 그러고. 이제 나중에 십성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금이 십성에서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변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형으로 금이 많은 사람은 좀 군인이나 경찰로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주 있더라도 아주 좀 이상하게 있는 사람들. 인색하고 그다음에 음용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좋아하고 내심에 마음속으로 도끼를 품고 있고 살생을 죽이는 걸 즐긴답니다. 그러니까 금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좀 무서운 애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군, 검, 경 이쪽에 뭐 체육이라든지 제철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의사나 침수사 이런 걸 특히 심근 같은 경우는 뼈 쪽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침 같은 경우도 관계가 있고 이 뼈 쪽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살인 유배 보낼 때 얼굴에다가 막 해갖고 자살하고 잖아요. 새겨서 보내잖아요. 그런 형상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에요. 금이 가끔 배반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고 이병철 의장, 삼성 이병철 의장님께서 금이 많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격리를 휴게지에도 쓰질 않았대요. 배반하고 갖고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 목은 운전기사로서 기용하지 않았대요. 목이 잘 발달한 사람은 그냥 계속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운전하다가 보면 매일 고하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수. 이 수는 천간으로는 임수와 개수가 있고 지지로는 해수와 자수가 있습니다. 물이죠, 물. 수는 물인데 겨울이고 그리고 윤활하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겨울에는 뭡니까? 집에서 농사 다 지어놓고 잘 안 움직이고 쉬면서 그러니까 행동이 많이 움츠러들고 그럴 때는 반대로 머리를 발달하는 거거든요. 손발이 좀 편해지면은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사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또 이 수를 가진 사람들이 머리가 좋대요. 다재다능하고. 그러니까 손발을 갖다 잘 못 움직이니까 대신 머리가 발달해서 그런 경우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수가 잘 발달한 사람은 지혜롭고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질 줄 알고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무시하는 이중적인 성격. 이게 뭔 말인군요. 자, 비가 왔어. 물이 내려가.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호랑탕 흘러가면서 조그만 내는 밀어버리고 앞에 바위가 있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간 조그마한 웅덩이 이만한 돌 같은 거 그냥 밀어버리고 지나간 거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큰 바위가 있어. 그건 돌아가잖아요. 잘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자기가 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조그만 같은 거 밀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이 보인다. 그 다음에 법이란 게 이게 삼수면 물이잖아요. 물이 가는 거. 그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 순리대로 뭐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다음에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아주 머리가 우선 사람들은 이런 쪽에 인자가 많은 사람들이다. 절처봉생은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또 심도 있게 공부할 것 중에 하나인데 죽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청년, 장년 갖고 노년기를 거쳐서 죽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새싹이 사람들 마찬가지고 다시 윤회의 사상에 의해서 윤회라면은 다시 또 태어나잖아요. 그때 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절처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절처봉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거의 다 죽은 후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사상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술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특히 모생애가 강하대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수가 4개나 있어요, 사주에. 근데 월지를 끼지 않아도 하여튼 많은 거잖아요. 월 꼈네, 집사람. 월지 끼고 4개니까 진짜 많은 거야. 천간에 3개 있고 월지가 수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뭐 갖다 저장을 잘해. 그러니까 뭐 짱박을 오면 도저히 못 찾아. 돈도 요 마찬가지로 자기 돈 없대. 근데 필요할 때는 다 뺏쓰는데. 여담 맞을게요. 얼마 전에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앉아갖고서는 집사람이 같이 갖고 앉아있는데 은행 그분이 집사람한테 돈이 여기 있는데 왜 이걸 넣어두십니까? 그러니까 나 옆에 앉아갖고 얼마요? 그랬더니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수의 그런 특성입니다. 그런 게 자기 것을
잘 간수했다가 다음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동서남북으로 북쪽이고 차가운 기운이고, 이게 적당히 잘 있으면은 지혜롭고 지략 있고 치밀하고 감정과 그 어느 말 자체도 정감 있는 말을 하고 학식이 풍족하고. 예. 근데 태과 너무나 많다 그러면 비밀이 많대요. 비밀이 많고 소심하고 반성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망동이 있고 그 표탕. 예. 그러니까 좀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전혀 없는 사람은 역시 이것도 많아도 소심하고 없어도 소심하고 슬픔이고 온화하고 매사가 계속 반복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 법무부 자원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물과 관계된 거. 그리고 항상 유전이나 생명공학 쪽에 왜 그러고 저기는 이때는 겨울이니까 씨앗이고 정자 난자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또 잉태를 해가지고 봄에 새롭게 가야 되니까 겨울에는 그것과 아주 관계가 밀접하다. 이 표는 제 성질은 봄은 뭐 생상하고 막 분출하고 막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되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봄 그러면은 그냥 봄은 쉽게 생각하면 스프링 영어로 봄 그러잖아요. 꼭 봄만 그러는데 스프링 영어만 봄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솟구치려고 태어나고 뭐 생성되고 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름은 확장하다 막 분열이잖아요. 분열 그러는데 확장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톤은 좋아요. 얘네들을 조화롭게 중개하는 거고, 가을은 결실이죠. 그리고 겨울은 응축인데 응축보다는 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하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토는 장하라고 그래가지고 늦여름, 금년은 장하가 엄청 더웠죠. 장하. 그다음에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고. 네. 그다음에 방향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목은 동쪽이고 동방이고 화는 남쪽이고 남방이고 토는 중앙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서쪽이고 수는 북쪽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많이 써먹습니다. 이것들이 여기 있는 거 다 써먹는 것들이거든요. 원래 많아요. 다 빼고 정말 필요한 것만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오방색 색깔이 이제 그렇죠. 파란 청색이잖아요. 얘가 목은 청색이고 저기는 주자 써놨는데 붉은색 써놨는데 적자라도 쓰고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빨간색이면 알면 되니까요. 노란색, 황색, 백색, 흰색, 검은색. 검을 현자 써가지고 검은색 했고요. 그 다음 12지지. 지금 많이 배웠잖아요. 목은 인목과 묘목이 있고, 화는 사화와 오화가 있고, 축은 진술, 충미가 있고, 금은 신금과 유금이 있고, 수는 해소와 자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12지지는 그 십간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 병화와 정화가 있고, 무토와 기토가 있고,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고,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그 사단이라고 놓고 원래 그렇잖아요. 인, 의, 예, 지, 신 그러잖아요. 우리가 5단 얘기할 인의, 지, 신 그러는데, 목은 인을 상징을 하고, 화는 예를 상징하고, 토는 신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토는 항상 중개권하면서 믿을 신자 그랬잖아요. 금은 아까 의로울 의자. 아까 금은 그런 숙살지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좀 의로운 일. 그다음에 수는 그 겨울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서 머리로서 지혜지자, 지혜로운 거. 그다음에 숫자 들어보셔서 38, 27, 16 그 처음에 할 때 그 하도락사 할 때 제일 먼저 생겨난 게 물이다. 그래서 물한테는 2라는 숫자를 줬다. 두 번째 생겨난 게 화다. 2라는 숫자를 줬다. 세 번째는 목이다. 3을 줬고, 네 번째는 금이고, 마지막으로 토를 5배, 5라는 숫자를 줬다.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5라는 숫자를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16, 27, 38, 49, 50. 그러니까 이게 이 1, 2, 3, 4 숫자가 생성된 숫자예요. 순서예요, 이게.
제일 먼저 지구상에 물이 생겨났더라.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뭐 생겨나는 것 중에 명리에서는 그렇게 봐요.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빛이 있어라 뭐 어쩌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봅니다. 물이 1번을 줍니다. 1. 그다음에 화가 2를 주고 목이 3을 주고 금은 4를 주고 토는 5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오행의 5 소연수라는 숫자를 5를 다 더해주니까 1, 6, 2, 7, 3, 8, 4, 9, 5, 0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목이 없어. 목이 없고 뭐 그럴 때 내가 목을 좀 보충하고 싶어 나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러면은 휴대폰 숫자라든지 찬한 말을 38이라는 숫자를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가 또 옷도 파란색 옷을 좀 입으면은 그리고 좀 더 그 파란 색깔을 나무를 집에다 놓고 보든지 이래 갖다 우리는 물상대처라고 그러거든요. 업상대처와 물상대처 두 개 있는데 나중에 더 공부식 같은 물상대처는 뭔지 내가 무조건 인자를 물적인 걸로 나는 진짜 아까 우리 집사람 수가 많아. 이런 사람은 바닷가를 좋아하겠어? 산을 좋아하겠어요? 산으로 가야죠. 예. 물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리고 산으로 가요. 물이 많으니까 나한테는 물을 안 먹어요. 보면은 약을 먹을 때 보면 커피도 정말 물 조금 타. 평소에 물을 잘 안 먹어. 본인이 물이 많으니까. 또 반대로 화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술을 잘 먹어요. 술도 물이잖아. 물 대신 술을 먹는 거야. 예,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이 좋아하는 사람, 목이 부족하고 좀 목이 필요한 사람은 신것을 많이 먹으면 좋더라. 그 다음에 여름은 여름을 상징하는 것은 쓴맛이더라. 그런데 정말로 우리 보면은 여름에 더위 먹을 때 익무초 먹잖아요. 그렇죠? 익무초 엄청 쓰잖아요. 근데 여름을 날라니까 쓴맛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는 단맛이에요. 토는 중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뭐든지. 여기는 신이고 가운데서 이쪽과 이쪽 갖다 중화시키고 뭐 간절기고 막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천 시간 그 말씀 드렸지만 짤 때 설탕 넣고 매울 때 설탕 넣잖아요. 쓸 때 설탕 넣고 맛이 샤도 설탕 넣어갖고 그 중화를 시키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토다. 목화와 금수를 갖다 중간에서 조화롭게 뭐가 넘치면 그걸 갖다가 빼주고 부족하면 더해주는 그게 토의 역할이고 그런 걸 잘하더라. 중개 역할도 잘하고 그러니까 결혼 상담소 같은 거 잘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또 목은 간, 담, 간하고 쓸개. 그러니까 자 엊그저께도 김혁주 씨라는 분이 보시면은 김혁주 씨라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에 올려요. 지금 올리고 있는데 뭐 저랑 같이 올릴 건데 지금 올라왔더라고. 한번 군산약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면은 지난주에 이 양반이 뭘 했는군이 저기서 오행하고 저걸 했어요. 그것도 아마 참고가 될 거예요. 그분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이 없어서 술을 못 먹는다. 술 분할 능력이 없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나한테 물어보지. 나는 내 사주에는 목이 있느냐. 그러니까 술 잘 먹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발달되어 있어요. 목이. 그래서 술을 좀 잘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목이 발달지 않은 사람은 이 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술을 잘 못 먹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 화가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 한번 봅시다. 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수가 많으면 병이 뭐예요? 신장 방광이에요. 부인병입니다. 손발이 차고 이렇게 뭐 그러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배우다 보면은 조우라고 그래가지고 운에서 따뜻한 기운이 오면은 많이 좋아져요.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는 배우셔야 할 텐데 언제까지 예. 자, 목은 간 쓸개 쪽에 문제가 생기고 목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상이 생긴다는 게 얘가 없든지 아주 많든지 얘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거든. 얘가 왕해갖고 얘를 때려버리든지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아들내미가 이 금이 강해요. 그런데 목이 없어. 근데 운에서 목이 하나 왔어. 이 금이 가서 목을 때렸어요. 그래서 슬기 때렸잖아요. 이게 슬기 때렸는데 얘가 이래서 슬기 때렸구나.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그다음 화는 심장과 소장. 심장은 우리가 혈압 같은 거, 그렇죠. 순환계, 예, 그런 쪽에. 소장. 그다음에 토는 비장, 위, 삼초를 잘 모르시죠? 한의에서 쓰는 말인데, 삼초는 우리 저기에는 오장 육부에는 들어가는데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는 없는데, 하여튼,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초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금은 폐, 대장. 그리고 금 뼈도 됩니다. 쭉 보시면 이런 자 있잖아요. 이런 자.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예, 이걸 갖다가 곡각살이라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휘어져갖고, 이렇게. 예, 이거. 예, 이런 글자라고 내어져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곡각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4개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 관절이나 어디 아파졌냐고 그랬더니, 아프대요. 뭐 많이 아프대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일상에도 많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나는 그 수가 많아. 추워. 그러면 따뜻한 데까지 살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나는 더워 죽겠어. 몸이 막 열이 많아. 그런 사람은 바닷가나 그런 데 가서 살면 아무도 좀 좋겠죠. 예. 그런 것 같아. 오행은 시간에 명리는 조화다. 그러니까 음양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중화를 아주 중시한다고 했어요. 중화가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 그렇죠. 저는 중화가 잘 맞는다고 그때 그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이 정도만 알아도 써먹을 수 있어요. 깊이 더 들어가면은 굳이 이거 이렇게 시간 드시면은 이렇게 하고 프린트 하셔갖고 하면서 하시든지. 혹시 여기서 질문사항 있으세요? 예, 질문사항 있으세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 말씀드리고 이걸 좀 의뢰려면은 좀 이거하고 조금 예? 관련이 없긴 한데요. 예. 목이 없어요. 예. 근데 금이 3개가 예,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술을 자주 마셔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 문제가 생기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문제가 생기는군요. 운에서 목운이 올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는 없으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운에서 뭐 타고 오면 그때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 같은 경우도 목이 없는데 운에서 목이 탁 올라오니까 그만 더 맞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없는데 운에서 기운이 올 때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예, 대운이나 세운에서 올 때 아주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목이 없는데 목기운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없는데 소환해주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나중에 가보면 이제 왕은 기운에 부딪히지 말란 게 있거든요. 왕자 충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왕은 기운에 그거 하나 올라왔는데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막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요만한 목이 하나 올라왔어. 그냥 때렸잖아요. 그럼 얘가 다치는 거예요. 예, 금에 의해서 목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에 관련된 그쪽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많을 때는 안 괜찮고요. 만약에 수가 많다거나 그럼 목 기운이 와 괜찮겠네요.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나중에 이제 상생상계에서 지금 자 지금 이거 여기서 보면은 자요. 상생입니다, 이게. 자,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자, 목이 없어. 근데 그만 얻어맞고 있어, 지금. 그러면은 얘를 도와주는 게 뭡니까? 수예요. 수가 좀 도와주면 그것도 좀 덜 다쳐. 다치긴 다쳐.
아무래도 문제는 와요. 문제는 오는데 그렇게 심하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와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 또 나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걸 갖다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변환도 시켜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편단결적 첫편적으로 야 목이 많고 금이 없고 금이 많고 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게 아니고 짜임새가 있어요. 얘는 없더라도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목이 없다고 네.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 목 기운이 왔어요. 그 갑이 왔어. 예. 네, 근데 와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목이 없는데 목 기운이 들어왔을 때 네. 뭔가 활발해지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까처럼 금이 너무나 왕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예 안 되는 게 좋아요. 아예 안 오는 게 좋아요. 그건. 근데 천간에 봤을 때 지금 간목이 천간이잖아요. 천간에 금이 없어. 근데 목이 나는 없어 진짜. 근데 올라왔어. 근데 얘가 좋은 역할을 해. 그럼 금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양쪽에 경금, 신금이 왕왕하고 있는데 목이 왔어. 그냥 거기서 때려봤잖아요. 그냥.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데 금년에 목이야. 네. 도와주는 관계도. 도와주는데 자요. 그러니까 목이 없는데 저기가 수가 옆에 있어 지금. 그러면은 금이 왔어. 그럼 금이 왔고 얘를 때려야 하잖아요. 근데 금생수 수생목을 해갖고 얘가 생해가지고 얘가 버텨낸다는 거죠. 안 다치고, 덜 다치고. 전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또 아니면은 금이 왔는데 목 옆에 화가 있어. 금이 때리려고 보니까 화가 얘를 때려. 화극금이니까요. 화극금. 그러니까 지금 금기운이 많은데 지금 금이 많은데 목 기운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예. 금이 목을 치는데 화가 옆에 있다면 화가 금을 때려가지고. 금을 때려서 네. 약간 저침이 되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금이 목을 때릴 만한 여유를 안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목이 오더라도, 그래도 버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행 상생상극을 배우면은 우리가 음양 오행으로만 사주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자, 상생은 서로 생하는 거잖아요, 상생. 그러니까 목화 토금술을 계속 내가 이술사도 이라고 그걸 말씀드렸죠. 목화 토금술, 여기 목은 화를 생한다. 굳이 이것이 좀 이제 왕초보자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목생화, 나무는 불을 낳는다, 나무에서 불을 낳는다. 그러니까 불을 갖다가 나무가 소식을 준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한다. 화생토, 화는 불은 흙을 낳는다. 불이 나면 재가 나와, 흙이 된다. 재가 흙을 표현해 된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만약에 화가 없는 토라면은 여기서 화가 생기지 않고 흙만 있다 그러면은 집을 못 줘요. 거기다 단단하게 해갖고 구워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그렇게 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기를 불을 비춰버리는 게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토를 생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벽돌 갖다가 만들어갖고 말리지 않으면은 집을 못 짓잖아요. 태양빛으로 말리든 뭘로 말리든 그게 다 화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토생금, 흙은 쇠를 낳는다. 이게 뭔 얘기인군요. 모든 광물질은 흙 속에 들어있잖아요. 금이 광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토는 금을 생한다. 금생수, 쇠는 물을 낳는다. 이것이 뭔 얘기군요. 우리가 모든 말은 좀 이상한데 웬만한 큰 저수나 댐 아니면은 강 같은 데 보면은 최초로 물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수원지 뭐라고 그러죠? 시원지라는 거 물이 처음 나오는 곳. 그걸 찾아가다 보면은 대부분이 바위에서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 발원지. 물의 발원지가 바위에서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샘을 팔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주 많이 뚫다 보면 바위가 나와요.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만 정말 많은 물이 있어. 그게 안반수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물은 금에서 그 바위나 그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금생수 그런답니다. 그다음에 수생목은 뭐 그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잘 자라고 이런 관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실해야 할 것은 얘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얘를 극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성분은 도와주면 좋고 나한테 흉한 성분은 극하는 게 더 좋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는 이건 다 아시죠? 예. 자, 이제 상극을 봅시다. 상극은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한다. 목극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나무는 흙에서 영양분 뺏어 먹으니까 극하는 거고. 토국수. 토는 댐처럼 물을 막잖아요. 나가려는 길을 막는 게 흙이니까 극이고. 수극화. 물은 불을 끄고. 화극금. 불은 수를 녹이고. 금극목. 수는 나무를 자른다. 이렇게 유일한 얘기죠. 일대. 예. 근데 좀 숙달자면 그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것이 금방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여기는 나이다. 여기 자리는 이게 뭐든지 간에 지금 현재 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가 올라오면 한 칸씩 물러갈 거 아니에요. 이게. 금이 올라오면은 또 두 칸씩 물러가고 얘가 금이 있다 그러면 얘가 수가 될 것이고 얘는 목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대해서. 예. 그럴 때 얘를 기준으로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딱 잘라서 얘는 내가 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를 극하잖아요. 주든 사람이 나이다. 내가 극하고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여기는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주가 아니라 이쪽이 주예요.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해 주는 거고 이쪽은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육신 아까 나올 때 여기는 뭐 식신 상관이고 여기는 재성이고 여기는 뭐 관성이고 여기는 인성이고 그걸 할 때 미리 지금부터라도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은 그때 공부할 때 좀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하고 아생, 아극, 극아, 생하 그러니까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그러니까 목은 화를 생하고 목은 토를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수는 목을 생한다. 근데 이게 어떤 위치든지 간에 토가 와 있으면은 여기 금일 것이고 여기는 수일 것이고 그렇죠. 토국수니까 그렇게 그런 이 관계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한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이 상생상극 이 관계를 충분히 잘 숙지하셔야 공부하는 데 부드럽습니다.